혈관 부종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혈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피멍도 그때 생기게 그렇죠. 되고 네. 때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면 이제 뇌출혈처럼 출혈량이 엄청 커지는.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중환자의학과 고상배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선배 교수님과 함께 중증 뇌졸중 환자의 뇌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증 뇌졸중 환자도 어렵고 가끔 외래 오면 환자분들이 머리 압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뇌압이 진짜 올라가시면 이렇게 생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중증 뇌졸중 환자와 뇌압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뇌졸중 병변이 엄청 크면 압력이 올라간다고, 뇌압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중증 뇌졸중 환자의 뇌압 상승은 주로 어떤 환자에서 생기고 얼마나 많은 환자에서 생기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중증 뇌졸중이란 말은 뇌손상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말도 되죠. 병변이 심하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심한 뇌졸중일수록 더 나빠질 가능성도 더 많다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예후가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중증 뇌졸중 환자를 기준을 나누는 게 수치적인 기준이 좀 있을까요? 뇌졸중 증세가 얼마나 심하는지 이런 거를 진찰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표준화된 이제 점수표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만든 뇌졸중 중증도 지표라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하나도 증세가 없으면 빵점, 모든 증세를 다 갖고 있으면 42점까지 나타내는 표인데, 보통은 이제 약간의 뭐 팔마비가 있고 발음이 이상해요. 네. 뭐 그 정도 증세로 오면은 보통 뭐 2, 3점, 3, 4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거는 경증 뇌졸중이다라고 저희가 보통 평가하는 그 지표가 되겠고, 그 정도 사람이면은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마비도 다 회복해서 혼자서 그냥 도움 없이 네, 거의 회복되시는 다잘 경우들이 되게 되셔서 많습니다. 증세가 네. 예전에 뭐 3개월 전에 조금 이상했는데 지금은 증세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네. 많죠. 그럴 경우는 이제 경증 뇌졸중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근데 중증 뇌졸중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점수표로 봐서 뭐 연구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15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보면 이제 4점 이하의 경증 뇌졸중 환자가 한 4분의 1, 네. 15점 이상의 중증 뇌졸중 환자가 이제 한 4분의 1, 그다음에 4점과 15점 그 중간 정도 되는 뇌졸중 환자가 한 절반 네, 정도, 절반 정도. 그렇게 네. 이렇게 분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로 따지면은 15점 이상의 중증 환자가 그 전체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 뇌졸중 진단할 때 영상을 또 찍잖아요, 그쵸? 교수님. CT나 MRI를 보고도 저희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중증이다, 중환자실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약간 좀 크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머리 부피가 뭐 한 300cc, 1500cc 이렇게 전체가 네네. 이렇게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이제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그 걱정스럽게 봐야 되는 환자는 이제 중간 대뇌 동맥이라는 큰 분지가 막힌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네, 네. 근데 중간 대뇌 동맥이라는 것이 이제 분포하는 뇌의 범위가 한쪽에 300cc쯤 됩니다. 오른쪽에 300cc, 네. 왼쪽에 300cc 그렇게 되는데, 그 영역이 한 3분의 1 정도 침범이 되면 나눠보면 이제 100cc 정도 되겠죠. 네. 100cc 정도 이상의 뇌경색이 생겼다. 그러면은 조만간 며칠이 나서 이제 손상된 자리가 붓고 이러면 뇌압이 올라가고 환자분이 나빠질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를 그 대략적인 이제 지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크지 않은 사이즈일 수 있는데, 종이컵 200cc 절반 정도 사이즈의 뭐 뇌경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은 중증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머리뼈가 둘러싸여져 있고 머리 안에 이제 뇌들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중증 뇌졸중이 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증 뇌졸중 환자가 이렇게 큰 뇌졸중 병변이 있고 뇌압이 결국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사실 조금 이제 그 개념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뇌경색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냥 그쪽 손상되고 마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뇌졸중이 뇌압을 상승시키게 되는 어떤 또 기전이 좀 있을까요? 그 뇌압이 올라가는 거는 뇌가 붓기 때문이죠. 붓게 되는 이제 기전이 메커니즘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뇌경색이 생겨서 뇌 혈류가 차단되게 되면
일단 뇌 세포의 에너지가 이제 차단이 네.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세포가 붙습니다. 신경세포,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담당하는 이제 글리아셀이라고 하는 악교세포 이런 게 뇌 안에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에너지가 손상되게 되면 세포가 이제 부풀게 돼요. 그냥 부푸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있고 세포 밖에 그 세포 간질이라고 하는 이제 네, 그 거기에도 구성물들이 사실은 있어요. 네, 거기도 같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바깥에가 이제 혈관이 지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세포가 손상되면은 세포 간질에 있는 물이 세포 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포만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 간질에 있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빵빵해지면 그때 이제 MRI 같은 영상을 찍으면 이제 뇌경색이 생겼다 안 생겼다를 영상으로 네. 판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실제는 물이 바깥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물의 위치만 변동되는 거지 덩어리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 시기는 아니게 네, 되겠어요. 아주 초반에는 그냥 이제 세포가 그렇죠. 죽기 때문에 네. 보인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10시간 하루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급격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혈관 벽에 이제 부종이 생기면 그 안에 이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채널들이 있어요. 통로가.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혈관 안에 있는 이온들이 이제 혈관 속에서 세포 간질로 마구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해질이 세포 간질로 이동되면서 물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혈관 안에 있는 수분 성분이 세포 간질로 이동하게 같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네. 뇌가 이제 조직 자체가 이제 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이제 이온 부종이라고 해요. 그 시기부터 이제 머리 압력이 올라가는 게 영상에서도 보면 빵빵해지는 것들이 이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짠 거 먹었을 때 팔다리 붓고 얼굴 붓는 거랑 그냥 비슷하다. 예. 거기에도 뭐 나트륨, 칼륨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짜게 먹고 뭔가 이런 걸 먹으면은 몸이 저희가 막 팔다리 붓고 얼굴 붓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소금기가 몸에 있으면 물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이온 부종은 이온이 세포 간질에 가면서 물을 끌고 가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는 그때는 혈관 벽이 완전 이제 파괴되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댐을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댐 벽을 통해서 일부의 물질만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댐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뚝이 무너지면은 이제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제 혈관 벽에 구멍들이 얼기설기 뚫리게 되면서 혈관 내에 물과 혈액들이 세포 간질로 들어가게 확 되죠. 네. 밀고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이제 혈관 부종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그때는 혈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피멍도 그때 생기게 그쵸. 되고 네. 때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면 이제 뇌출혈처럼 출혈량이 엄청 커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머리에 상처가 났고 상처 때문에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요런 데 이렇게 딱 뭔가 비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비었네 하고 그냥 빨갛게만 되네라고 생각하는데 상처가 점점 부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이런데 좀 부으면은 교수님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머리는 사실은 그 안에 상처가 나서 부으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머리뼈 때문이잖아요, 네. 교수님. 우리 어릴 때 깐난쟁이 때 어린아기 머리를 만져보면 가운데 정수리가 말랑말랑하게 뼈가 닫혀져 있지 네. 않은 부분이 보이죠. 그걸 이제 우리 숨구멍이라고 해요. 그게 두개골이 이제 자라면서 점점점 공간이 없어지면서 이제 꽉 이제 뼈끼리 연결이 시켜지는 시기가 이제 뭐 2살쯤 안팎에 일어나게 됩니다. 소화가 지나서 이제 성인이 돼버리면은 머리뼈는 오토바이 헬멧 같은 단단한 두개골 조직으로 딱 둘러싸여 있게 되죠. 두개골이 이제 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빈틈이 없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뇌가 부으면 딱딱한 공간이 이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네, 됩니다. 뚫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뚫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결국에는 뇌가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합병증, 뇌압이 올라갔을 때 생기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네, 뇌탈출 이런 네. 것들도 생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빈 공간으로 이제 막 부어 있는 머리들이 이동을 하면서 호흡이 안 될 수도 있고 뇌탈출을 하면서 갑자기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아주 여러 가지의 기전을 통해서 뇌가 붓고 결국에는 뇌압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중증 뇌졸중 환자들은 뇌압 상승이 언제쯤 될지
그리고 뇌압 상승이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